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사물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인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뭐 하여간 뭐 난리가 났죠. 아니 난 아침에 페이스북 보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팔로우한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날라온 그 뭡니까 그 문자를 다 올리더라고. 이게 어떤 문자였냐면 기사도 났죠. 언론 사찰 논란, 대규모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검찰 통상적 수사. 이게 뭐냐면 지금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고 있죠. 난 이것도 웃겨요. 무슨 명예훼손 사건이야? 사실은 수사 사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언론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거든요. 응? 김만배하고 신앙님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들 그거 가지고 지금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 한 거라고 이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명예훼손 사건이 대단한 거라고 이까진 게 벌금 주고 그냥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금년 1월달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3,000명 정도를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뭐 한 겁니까? 통신 조회한 거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이게 법적으로 내가 통신 조회를 하고 나면은 당사자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오늘 통신 조회 했던 사람들한테 정보가 한 번에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서 통신 조회 당한 사람들이 오늘 페이스북에 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 있죠.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하면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 검찰이 통신 조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야 되거든요. 당사자한테.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법으로는요. 통신 조회 했죠. 그러면 30일 안에 알려야 돼요. 원래 30일 안에. 근데 지금 몇 개월 걸린 겁니까? 7개월. 나는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법으로는요 30일 안에 알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7개월 걸려갖고 알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윤석열 명예훼손 이거 지금 신앙님 씨하고 김만배 씨 둘이 인터뷰한 내용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 뭡니까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걸 왜 조사합니까? 참나. 추미애 의원도 있어요. 정치 검찰 사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추미애 의원도 본인에게 날라온 그 문자를 공개를 했지요. 정치인들만 있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도 오늘 중앙지검에서 이 문자를 받았지요. 통신조회했다고. 또 진혜원 검사도 통신조회 받았다고 오늘 알려왔습니다. 근데 진혜원 검사 너무 재밌어. 아주 너무 신났어. 응? 오전에 이런 문자가 와서 스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패치님 중 상당수뿐만 아니라 추미애 의원님도 같거나 유사한 통지를 어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오직 인정받았다. 오늘은 파티다. 좀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런 거 받아봤으면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통신조회 요번에 한 거죠. 검찰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언론 비상시국회의 언시국이라고 하는데 언시국에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또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우리나라 원로 언론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성명을 냈냐? 요번에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이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뭐냐? 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일 안에 이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그런 관련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조항이면은 조금 유예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조항이 뭐냐?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는 거 좀 미룰 수 있는데, 아니 언론을 대표하는 이들, 전형직 언론인들이 한국 사회에 위협이 있는 존재냐, 이거 왜 바로 안 알렸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그런데 냉정히 말해가지고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요번에 검찰이 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야 뭘 사실. 요번에 한 게 뭐냐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거든요. 이거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도 없고 그냥 수사기관이 원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전화 가입자 이름, 또 주민등록번호, 누가 가입했는지 이 번호로 가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 밑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있죠. 통신 이용자 정보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다릅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영장이 필요했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탁발신 통화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건 위에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건 사실은 뭐 문제가 되긴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면 수사기관이 너무 통신 이용자 정보를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전부터 문제가 되긴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해오던 거예요, 이거. 수사기관들이 그냥 항상 무대기로 해오던 거야. 저도 사실 뭐 이 정도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딴 통화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통화를 이 전화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뭘.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검찰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입장이 나왔어요. 우리 억울하다. 지금 야당이라든가 언론인들이 자꾸 사찰이라고 하는데 사찰 아니다. 통신 가입자 조회는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냥 단순 통신자 가입자 조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하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가입자 겨우 조회한 거 가지고 이거를 갖고 사찰이니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왜곡이다라고 막 억울하다고 오늘 입장이 나왔죠. 저는 검찰의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윤석열이 이것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 2021년 12월 29일, 그러니까 대선 얼마 안 앞두고 있을 때죠. 대선 후보일 때 공수처가 윤석열, 김건희 통화자료 조회를 했거든요. 공수처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통화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도 조회를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아주 개난리 쳤어요. 개난리. 뭐라고 했냐? 이때 공수처가 조사한 것도요. 공수처가 조사한 것도 통신 사실 확인이 아니에요. 통신 이용자 정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 정도 한 건데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이 그 김건희 통신자료 조회한 거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비판하던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우리 국민께서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저는 신청을 늦게 했지만 저나 제 가족 것도 공수처가 자료조회를 했으리라 짐작을 했다. 공수처가 많은 언론인과 심지어 기자의 모친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거의 3분의 2 가량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사찰. 윤석열이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통신 이용자 조회를
통신 사찰이라고 지 입으로 얘기를 했어. 사찰이라고.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한 것이냐?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니냐라고 아주 개 난리를 쳤습니다. 개 난리를.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한 거냐면 윤석열 검찰의 대규모 통신 사찰이라고 제가 제목 잡은 이유가 뭐냐? 저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좀 검찰의 입장에서 관대한 입장인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은 2년 전에 이거는 사찰이야 라고 아주 쌩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더군다나 지사건, 딴 것도 아니야, 윤석열 지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3,000명 되는 사람들의 대규모 통신 사찰 했다고 하는 이 의혹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아니면 했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건 의혹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죠.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는 지시를 내려야지, 하지 말라고. 윤석열이 이거를 사찰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요, 더 사악한 게 뭐냐? 정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요, 83조 2항이 어떤 내용이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인데,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써있죠. 30일 이내에 그거를 알려야 돼요, 당사자한테. 뭐 서면이건 문자건 메신지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30일 이내에.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인터넷에 공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7개월. 지금 7개월 만에 한 거예요. 7개월 만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가 뭐냐? 이거거든요.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 이재명 추미애가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통지를 7개월 늘린 거야?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 이재명 추미애 거 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30일 안에 알리지 않고 7개월 동안 민 게 지금 그 두 사람한테 알리면은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있습니까?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우려.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질문 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요,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요. 좋아, 하는 거 한다고 쳐. 근데 왜 법을 어깁니까? 30일 이내에 밑에 있는 5가지 이유가 아닌 이상은 30일 안에 무조건 알려야 되는데 왜 알리지 않아요? 민주당은 이런 거를요, 그냥 관례같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더 이상 검찰들 지들끼리 하고 있는 관례 같은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잘못된 관례, 잘못된 지들만의 구습, 이런 거를 그냥 다 깨버려야 됩니다. 지금 잘 됐어요. 지금 검찰 저 건방진 새끼들 요번에 이런 걸 핑계로, 핑계가 아니죠. 명분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거 빨리 법사위 열어가지고요, 이거 검사총장 불러가지고 또 이거 따져야죠. 중앙지검장 불러야 돼. 이게 지금 요번에 중앙지검에서 한 거거든요. 중앙지검장 불러갖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법 위반했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굉장히 아주 적절한 논평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통신 조회는 올 1월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명수 대변인은 야 너희들 1월 달에 하고 이거 바로 공지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욕먹을까봐 이렇게 법을 어기고 질질 끈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 역할에만 몰두하는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 더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례같이 관행같이 해오던 것들 이제 못하게 제대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탄핵해야죠.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 왜냐면 검사는 탄핵 아니면은 무슨 책임질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탄핵을 해야 돼. 이렇게 대놓고 수사권 남용하고 함부로 하는 새끼들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민주당이 검찰 탄핵하는 거에 이거는 뭐 힘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탐욕의 일상화. 그래서 검찰 새끼들이 함부로 수사 못하게 그냥 자기들한테 알아서 맡긴 다음에 지들이 자제해서 절제해서 수사한다? 웃기는 소리. 지금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계자 처벌해야죠.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민주당은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이 의석수가 있으니까 탄핵, 검수 탄핵. 검수 탄핵을 일상화하면요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 이제 국민들도 당연히 국회에서 행정부, 수사기관, 검찰을 견제하는구나, 통제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일상화하면 돼요. 일상화. 이거를 지금까지 평생 안 해오고 안 하는 걸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한두 번 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일상화하면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검찰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함부로 막 수사한다? 그럼 검찰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탄핵하는구나. 이거 그냥 일상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새 윤석열이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거 거부권 행사해도 사람들이 이젠 놀라지도 않아. 원래 거부권 행사하면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이 새끼는요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 아예 그냥 일사가 돼버렸어. 그래? 하라고 해. 씨발.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아마 내일 입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나와야죠. 윤석열 지 부인 이용자 조회할 때 그 난리치고 이거를 통신 사찰이라고 지가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이 검찰에서 이런 짓거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입장이 나와야죠. 뭐라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ING 그 미디어 아카데미 유튜브 크리에이터 21기 교육과정을 8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 이제 금요일날 그 4주 과정이고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만들고 유튜브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과정 있으니까 010-7184-4514로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 과정이고요. 10만 원이고 실제로 유튜브 같이 만들고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그리고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유튜브 배우신 분들끼리 정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문자 혹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